부산 경남 지역에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려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때 병세가 악화됐으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뒤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맞서고 있는 여야가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와 집이 침수되는 등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로 50대 여성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마치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듯 폭우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최고 100mm 상당의 장대비가 쏟아져 차들은 물속에 갇혔고 시민들은 물난리 속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오늘 부산 지방에 내린 비는 266mm. 거의 한 달 동안 내린 비 탓에 연약 집안은 힘없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모칠이 다쳐가지고 집이 엉망돼가지고 집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터가 돼요. 완전히 벽같이 올라서 보여요. 엉망으로 막. 시민들은 전쟁터나 다름없이 엉망으로 변한 집을 바라보며 제때 점검에 나서지 않고 뒷집 만진 관계당국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물은 내리가 순식간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무서우니까 일단은 여기 몇십 년 살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 지금 처음이에요 이게. 토사와 안반이 집을 그대로 덮치면서 현장을 둘러보던 연산 육동장 51살 김모 씨와 54살 신모 여인이 토사에 매몰돼 김 씨는 구조됐지만 신 씨는 구조 3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30분쯤 기장군 대변리 72살 이모 씨의 집이 뒷산에서 쓸려온 빗물과 토사에 묻혀 완전 붕괴되는 등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120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후 들어 폭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쳤지만 이처럼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하루 종일 차량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7일 18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린 부산 지방에는 오늘도 300mm에 육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 210곳과 주택 500채, 차량 120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봐 비 피해는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도 시간당 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순천시 승주 월레천과 쌍암천, 나간면 금산하천 제방 등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유실됐습니다. 광양시 진월면에서는 경전선 복선화 건설 현장을 둘러보러 가던 건설사 직원이 산사태에 매몰돼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상태가 악화돼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은 오늘 오후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호흡이 가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서 새벽 3시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오늘 새벽 2시쯤 산소 포화도가 86%까지 떨어져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뒤에 호흡기를 설치했으며 호흡기 부착 후에는 맥박 호흡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7세인 김 전 대통령은 폐렴 증세로 지난 13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어제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미디어법 표결 처리를 전제로 회기를 연장하자는 김용호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승진 기자입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와 저지를 위한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당 의원 10여 명이 본회의장에 남아 농성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으나 물리적 충돌 등 급박한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호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양당으로부터 거부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장은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회기를 연장해 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회기 연장 자체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회기 문제에는 찬성하면서도 미디어법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서로 내 탓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처리해야만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집권 상정 추진은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음모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야가 미디어법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서로를 믿지 못해 벌이고 있는 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동시 정거 농성은 임시국회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제4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정재계, 기독교계 지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남북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자신의 소명이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혜와 정직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측으로도 여러 차례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은 오늘 오전 사교육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 본사와 학원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본체 5대와 문제풀이 동영상이 담긴 CD 300여 장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시교육청에서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가 시험 전날 메가스터디 측으로 유출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숨어있는 기부 천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종신보험도 기증하기로 한 중국집 배달원도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입니다. 한몸 누이기에도 버거운 52살 김우수 씨의 고시원방 책상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5 어린이의 사진이 소중하게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2명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5명으로 늘어난 김 씨가 매달 2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조금씩 도와드린 건데 저 때문에 자립할 수 있던 기반을 만들었다니까 저는 더 기분 좋고요. 그런 그 보람에 이제 저는 돕는 게 즐겁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 4천만 원의 수령인을 어린이 재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신은 빚 한 조각 들지 않는 쪽방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5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만큼은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은 좀에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후원을 할 수가 없게 될 거 아닙니까? 벌써 10여 년 동안 중국집과 분식집 등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 사실 김 씨가 배달하는 건 자장면이 아니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조각 희망은 아닐까. 남 돕는 게 넉넉해서 돕는 게 참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어렵게 자랐고 어려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닐까. 오늘도 김 씨는 5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힘차게 바람을 가릅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 지난 11일 히말라야 난가파르밧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중 실족했던 여성 산악인 고미영 씨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난가파르밧을 함께 올랐던 김재수 대장 등 고미영 구조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쯤 고미영 씨가 발견됐던 곳에 도착해서 고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조대는 고 씨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육자회담 거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난 6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던 육자회담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집트에서 열린 15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에서 168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이륙한 지 16분 만에 추락해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대형 사고가 발생해 다른 국가에 비해 항공사고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번 사고는 지난 2003년 302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항공사고입니다. 오늘의 세계 속 화제, 먼저 이란으로 가보시죠.
이란 여객기가 15일 이란 북서부 농지에 추락해 탑승객 16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카스피안 항공 소속 F-7908 여객기는 테헤란 이마모메이니 공항을 떠나 아르메니아의 예레반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나 이륙 16분 만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پیاده شد از ماشین آب بریزم به ماشینم دیدم از بالا یه صدای قارگور میاد گفتم هوا ابری نیست چرا رد و برق میزنه نگاه کردم بالا دیدم هواپیما داشت از پشت داره آتش میزنه بیرون تا نگاه کردم این دیدم همینجور سکوت کرد اومد منفجر شد 추락 원인과 관련해서는 기체 결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령 초산 기록을 세웠던 스페인 여성 마리아 델 카르멘 부사다가 69세 나이로 3살짜리 쌍둥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Sí, con los niños sé que la he visto varias veces, sí. La he visto. Muy bien, todo muy bien, muy agradable, que era la señora y además los chicos estaban estupendamente y todo. Yo lo 독신인 부사다는 66세였던 2006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시험관 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당시 몇 살까지 초산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과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강아지들이 모델과 함께 무대를 행진합니다. 대만에서 열린 이 패션쇼는 주인공이 강아지들입니다. 쇼를 주최한 의류회사는 애완견에게도 자식들처럼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하는 애견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 일본, 호주에서 이 의류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에 8m 크기의 돌목상어가 떠밀려 왔습니다. 돌목상어는 고래상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어인데요. 거대한 몸체와 달리 성질이 온순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은 채 해안으로 떠밀려온 이 상어는 조사가 끝난 뒤 해안가에 묻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도 지방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다 그치겠고 중부 지방은 차차 흐려져 서해안 지방부터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4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0.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